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무회의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늘 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당정협의회에서 예. 이 간호법을 받아들이면 실질적으로 의료 체계에서 내부 갈등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이게 네. 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간호법에는 그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간호조무사가 약 70 몇만 명이 되시고 이제 간호사가 한 40여만 명이 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조항에 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그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형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의사의 지시를 받거나 이러면서 진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모두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라는 게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뭐랄까 그 상하 지휘 체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간호조무사는 계속적으로 간호사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어떤 직역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예.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진짜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문제가 많으면 대통령이 왜 대선 때 후보 때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정책본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건 후보께서 약속하셨다. 이건 분명하게 처리하겠다. 간호법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최선을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간호법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제 다른 직역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필터링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른바 고위당정을 열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막 하시죠? 예전에 양국관리법도 그렇게 비판하시던데 지금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간호협회에서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 팩트 확인들이 중요하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항력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이미 2012년에 복지부가 신설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한다는 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양국관리법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시장격리, 이른바 정부가 수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십만 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결국은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간호법 본인이 약속하신 거 당에서 약속했고 심지어는 2020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걸 공약으로 했다는 보도까지 제가 봤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당과 대통령은. 본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뿐이고 국민과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도 좀 이따가 뭐 말씀하시니까 차근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 간호사의 처우와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법이 대부분이에요. 내용이.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기관 신설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을 정부가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까지 호도를 하면서 대통령과 당이 약속했던
공약했던 법마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정말 대통령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빌공짜 공약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변한 것도 없고 뭐 전화 변하지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행정수도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했듯이 지금 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 설명하고 국민들 이해를 좀 구하세요. 제발 일본하고 미국 이해는 잘 구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를 안 구합니까? 국민들 민생 법안인데.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 드려서 아직 거부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예.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좀 수용하십시오.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공약이 엄밀히 따지면 아니었다라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단 공약집에 말이죠. 들어있는 건 아니죠. 예. 공약집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만났을 때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국회에서 그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처리를 하겠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대선 때가 되면 수많은 후보들이 사실 모순된 공약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기본 공약, 그 시리즈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셔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을 때나 거대한 또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사병들에게 200만 원의 그 월급을 올려주겠다라든가 하는 것들도 예. 현실적으로는 그 당장 그것을 구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왜 간호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 자체는 그 몇 독소 조항이 몇 개밖에 없어요. 누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몇 개의 독소 조항을 해결하면 되는데 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그냥 민주당의 다수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결과가 이제 잠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앞서 이제 이 법안과 관련한 이제 두 분의 생각은 들었고,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째 행사가 되는 것인데, 일단 좀 어떻게 이제 글쎄 두 번째 행사라는 부분에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겠느냐라는 이제 일각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엄청난 부담이죠. 예. 그 양곡법에 의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사를 예. 하신다면 아마 행사하실 거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불필요한 갈등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호법 가운데에서 독소 조항 몇 개만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자리 다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리 다툼의 측면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병원이 아니라 1차 의료보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호사, 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네. 이걸 명문화를 해 놓으면 그런 곳에서는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간호조무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력 조항이거든요. 예. 학력 조항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에 해당 학과나 아니면 학원을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냐. 그렇죠.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예.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무슨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서 예. 간호조무사는 학력이 더 낮은 사람들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간호조무사를 예를 들어 10년 정도 하거나 뭐 이래서 능숙해지면 뭐 1급 간호조무사, 2급 간호조무사 그래서 1급 간호조무사는 소정의 그 교육을 받고 예. 그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호대학을 나오면 되니까 이것도 계층의 사다리를 망가뜨린 그 부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몇 가지만 빼고 나면 간호사의 어떤 처우라든가 간호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 많이 봤잖아요. 네. 물론 의료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만 간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간호조무사들까지 규제를 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은 조무사들 그리고 뭐 의사단체들 그리고 방사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다 항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과도한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을 해줘서 네. 갈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대국민 설득도 할 것이고 절충안도 좀 마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직역 간의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따져보면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오해된 부분들도 예.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마치 이 간호법이 공포되고 실행되면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신설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의료법에도 의료기관은 의료법만 돼 있습니다. 그럼 간호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 아까 학령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네. 너무 과도한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좀 뭐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좀 전에 국회 수기 과정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조금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법이 지난 4월 27일 날 바로 통과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도 훨씬 전에 지난해 4월 27일 날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3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이 낸 법안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이 냈어요. 이 법안을, 간호법을. 내서 3당 의원들이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하나의 법안으로 대안이 됐어요. 그게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 혼자 만든 법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날 법이 통과될 때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약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법사위에서 잡혀 있었어요. 국회 상당히 많은 법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양국관리법도 그랬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당 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넘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상임위로. 그러고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고 또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엊그제 그 열린 것처럼 이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고위 당정을 열어가지고 대안을 냈습니까? 아니면 대체 입법을 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최은숙 의원의 그 찬성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간호법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간호사들의 처우와 직역 간의 분명한 역할과 지금 네. 돌봄 서비스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을 최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시키고 간호조무사나 다른 직역에 문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춘 입법을 하면 된다.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얘기들이 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충분한 시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또 거부권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부 여당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로부터는 약속을 그냥 계속 위반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저 사실관계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걸 중지하기 위해서 독소조항을 제외한 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부된 것이고요. 아까 저희 당의 최 의원께서 뭐 찬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간호사 출신이세요.
본인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 당내에서는 야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본인이 소신 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니네 당에서 저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양곡법과 간호법 그리고 또 방송법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곡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은 쌀을 다 구입해 준다면 예를 들면 남은 공산품이 됐든 뭐 됐든 다 마찬가지니까 네, 이렇게 네.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이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과 다른 의료기관들 내부의 어떤 협조 합의를 통해서 네. 다시 그 문제점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안 내용 하나하나 짚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간호협회에서 이제 또 파업에 나설 예정이고 거부를 안 하더라도 사실 의협이나 뭐 연대 총파업을 할 예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국민적인 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여당과 야당이 좀 만나는 지점이 있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충분히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냈다니까요. 간호법을.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예.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 나가겠습니까? 거부권 되는 내용도 보고 예. 이걸 다시 이제 국회로 그러면 제 의결을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예. 실제로 행사하신다면은 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다면은 법이 다시 또 재의결 절차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난번에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자꾸 내용을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정확히 숙지를 안 된 상태거나 아니면 호도하면서 자꾸 이제 재의결을 해달라고 오는데 글쎄 저는 어느 이제 간호협회가 됐던 다른 의사협회가 됐던 간호조무사협회가 됐던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절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 예. 또 재의결 절차를 해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만날지 뭐 제가 그것까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국정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직면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다시피 하고 있다가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때 와가지고 자기들 공약이나 약속도 전부 다 무시하면서 다시 뒤집어버리고 이런 거는 벌써 두 번째 이제 되면은 간호법까지 되면 두 번째인데 정권 출범하고 1년 만에 두 번씩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것도 이게 정치적 법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 정말 농민이나 간호사들이나 수십만, 수백만 생사가 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재발의가 아니라 재의결의 뭐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직 오면요.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재의결을 해달라고 할 때 법안 이제 요구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요구서가 오면은 그 내용도 봐야 될 거고 당에서 좀 꼼꼼히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당 원내 지도부가 됐던 국회의장이 됐던 우리 원내 지도부가 됐던 필요에 따라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의견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까? 좀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우리 저 국민의힘에서 간호사들께서 어려운 환경이고 여러 가지 뭐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그거를 외면하는 건 전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제는 양쪽에서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의사단체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방사선 업체라 방사선 그 기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은 다 우리도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 단체에서는 우리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이 막 파국으로 달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우리 의료진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다 소중한 우리의 어떤 국민들이고 또 다른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여야가 예. 같이 만나서 그리고 일단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당사자들 다시 함께 사자회담을 하든지 오자회담을 해서 이게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겠다, 공격을 하겠다, 대통령을 뭐 망신을 주겠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야 성향으로 잘 알려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였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0.99개인가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탈당을 하고 하루 만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생각과 해명들을 좀 내놨는데요.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다 듣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기사는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드리고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상임위 시간에 상임위 기간 동안에 했던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사과를 했어요. 보면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부분들은 일단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 코인 거래 이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그 좀 전에 이제 본인도 사과한 도덕적인 부분이죠. 네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맞고 저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게 뭐 액수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렇게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한 축이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탈당하기 전에 당에 이제 그 진상 조사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많이 냈다고 그래요. 일단 낸 자료만도 상당한 분량이고 더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 조사가 이어지면 뭐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일부 보도됐던 저도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뭐 에어드랍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네네. 뭐 입법 로비 의혹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도랄지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매체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고 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제가 볼 때도 김남국 의원이 뭐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로 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대응해 나가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네. 이 내용들을 좀 윤 정부가 어떤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이제 본인의 판단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랄지 아무튼 정황이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변호사에다가 또 국회의원 하고 계시니까요. 듣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 중에랄지 이제 뭐 여러 그 수긍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 조금 불쾌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제 5월 5일 날 조선일보 보도로 이제 이 코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처음에 이제 그 검찰 얘기를 한 거는 처음에는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런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에 이런 논란 자체가 생긴 거가 사실 국민들 보기에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좀 더 일찍 한 다음에 다만 이번에는 뭐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한 1년 2개월 전이고 뭐 저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될 때도 한 6, 7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뭐 김 의원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볼 때 최근의 전국 상황, 특히 뭐 이제 여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실책이랄지 이런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특히 코인 거래라는 거 저는 뭐 거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내밀한 내용까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걸 볼 때 네.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런 또 의심도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웃으셨어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예. 그
금액은 0.99개인가? 너무 소액 얘기여서 기억을 못한다. 자기 지갑 열어보면 자기가 언제 거래했는지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것을 0.99개인가? 그리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그 몇천 원 정도 수준을 거래를 그 국회 상임위 하다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질의를 하다가 혹은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 송문회를 하다가 네. 그 몇천 원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단 말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 속여도 어느 정도 속여야죠. 아니 그리고 본인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흘렸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된 겁니까?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확인을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하면서 거래소가 FIU에다 넘겼습니다. 네. FIU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검찰에 넘겼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검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된 거예요. 아니 본인을 어마어마한 거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본인을 그 실정을 덮기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자료를 흘렸다? 예. 이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당? 저게 탈당도 지금 보면은 쇄신 무슨 그 민주당에서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해서 그 굉장한 논란이 벌어질 거가 예상됐던 그런 의총 2시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탈당을 갑자기 해버렸고 예. 탈당을 하니까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탈당을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조사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센 여론의 비난이니까 발을 빼면서 탈당을 했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어요. 아니, 탈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저거는 공소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주장과 똑같이 황당무계한 주장일 뿐인 겁니다. 예. 결국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거고 예. 김남국 의원 처음에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스스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를 했을 때 자료 제대로 다 안 넘겼잖아요. 본인 자료 다 까면 됩니다. 예.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까고 탈당한 다음에 수사를 받겠다. 수사는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리면 중간에 사람들은 또 다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노리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생각하고 우롱하는 저런 발언들 저런 걸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예, 말씀 중에 저희가 앞서 대담 초반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좀 많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 방송에 탈당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과 이외에도 좀 이런저런 발언들을 좀 내놨기 때문에 당내에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대변인으로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내 상황이 좀 어떤 시각들이 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예. 당에서 김남국 의원 그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기 직전에 본인도 그 진상조사를 받겠다. 그런 입장을 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자료를 냈고 상당히 많이 냈다고 협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윤리감찰단 이제 그 감찰도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본인이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기관에 코인을 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윤리심판은 조항을 보면은 이 탈당을 하더라도 전에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조사는 할 수 있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은 뿐만 아니고 김남국 의원이 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방송에서 한 얘기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하는 의원들도 좀 있습니다. 예, 있고 예. 한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많은 기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SNS에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만 방어권 차원에서는 또 할 필요가 있으면 또 나가가지고
좀 전에도 대국민 사과도 또 한 번 국민들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통해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화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없고 그럼 검찰이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밝혀지고 나면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거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다면은 지금 도덕적인 분안에 도덕적인 부분은 이제 사과를 했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수사 받아보면은 지금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소명이 돼가지고 또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와 또 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말씀 계속 그와 이어가시죠. 마찬가지와 함께 우리 당에서는 이제 그 새신호청을 장시간 열었잖아요. 예,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또 당이 좀 더 윤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 기구도 대폭적으로 능력도 강화하고 새신 기구도 띄워가지고 당이 쇄신할 수 있는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그 쇄신 의총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사실 어떤 윤리특위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결의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 박은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럴 거면 왜 했냐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겁니까? 전반적인 의견은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예. 그 회의에서도 이런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국회 예, 윤리특위 예, 가면은 뭐 김남국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소를 했나요? 했기 때문에 거기가 뭐 태용 의원도 있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도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이제 같이 심사를 하겠죠. 하는데 그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대표가 회의 때 설명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의총장에서도 뭐 저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의총장에서도 분명히 윤리특위 제소 얘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예. 근데 그 원내 지도부 설명은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해놨고 네. 이걸 지금 우리 당이 했을 때 네. 정확히 사실규명이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견이.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결론에 넣기에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원내 지도부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무슨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뺐다 전혀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지문으로 정정 보도해달라고 이렇게 공지문까지 냈는데 아니 당대표가 그 원내 의원총회를 그렇게 7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문구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걸 빼라고 그건 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 박광원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가 저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일인데 지금 너무 이제 밖에서나 일부에서 이제 조금 과도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윤리특위 위원장이랑 여야 간사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도부 차원이나 혹은 한민수 대변인 같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대화들이 좀 잘 오갈까요? 글쎄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윤리특위라는 것은 뭐 상임위 시간에 그 엄중한 시간에 앉아서 그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그게 뭐 그 법률적 문제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본인 말대로 0.99개 수천 원 그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러는 시간에 가서 뭐 화장실에 가서 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다가 나가서 그거 하는 거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윤리특위에 올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뭐가 그게 그 섣부른 겁니까? 이게 법률적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부분 윤리특위에 올리는 거하고 복당 불허 그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데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막았다라는 부분은 진상이 분명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희가 아직까지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시기를 잠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탈당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잠깐 나갔다 잠깐 나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9명인가 탈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성추행을 해도 돈봉투를 돌려도 그리고 횡령이나 투기가 있어도 그리고 꼼수 탈당을 해도 다 탈당만 하면 그게 전부 다 면죄부가 됩니다. 유야무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민영배 의원과 김원골 의원 사례에서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복당을 시킵니다. 근데 무슨 뭐 탈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김남국 의원 자신의 지갑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그 투자가 시작됐고 어떻게 주식 거래가 있었고 어떻게 코인 거래가 있었는지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통장 다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내가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는 더 이상 야당의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없다라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역지사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예, 왜냐하면 예. 뭐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자기 허물은 진짜 못 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뭐 잠시 얘기를 본인 입장에 쓴 건데요. 예. 지금 총선을 1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 탈당을 하면은 1년 내에 복당이 안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알 겁니다. 그건 뭐 여야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도부 차원에서 오라고 하면은 1년 적용 그거는 안 됩니다. 1년. 예. 민영배 의원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성추행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마구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 혐의가 있었을 때 탈당이나 출당 조치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거나 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나갔다가 슬그머니 들어온 분, 또 그분이 또 관련된 상임위에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논란에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도 뭐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체로 민주당 깡그리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자당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는데 여야 전수조사 지금에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근데 이제 일단은 시기의 문제다. 김남국 의원 건이 다 정리가 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 보세요. 김남국 의원 본인도 지금 다 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예. 다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본인 것도. 예, 공개요. 그런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공격 포인트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한 그런 눈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죠. 나중에 그리고 입법을 하기를 바래요. 코인 같은 그런 투기성 자산을 예. 무슨 보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재산 공개하면서 그런 걸 재산 공개 안 하도록 돼 있는 거 입법 허점 아닙니까? 예. 이런 거 당연히 입법을 해서 공개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되면 저절로 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수조사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한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한 그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전역을 확 넓혀서 전체 의원들에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봤자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밝혀서 일벌백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라는 분이 당에서 공식 회의에서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이번 코인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 예전에 이채원 참사나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막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공당의 대표, 집권당 대표만 말 가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야 전수조사 합시다. 우리 이미 제의했는데 제발 좀 받아서 그러면서 우리 당 입장을 냈어요. 방법도 국민의힘이 정하십시오. 조사 방법도 뭐든지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원외인 저도 할 테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보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원외가 여러 분 계시더만요. 그분들도 다 하세요. 장해찬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많지 않습니까? 네. 다 하시고 이게 어떻게 물타기가 됩니까? 검찰이 저렇게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김남국 의원 건은 그대로 수사를 하세요. 위법이 나오면 처벌하면 됩니다. 하시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야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뭐가 냈습니까? 저희 대국민 사과와 함께 5월 중에 공직자윤리법 예, 개정해가지고 재산 공개하겠다. 네. 이거는 유예기간도 두지 않는다. 즉시 시행하겠다. 네. 다 이 조치에 따라서 같이 하자는 게 그게 왜 물타기가 됩니까? 당당하면 응하시고 대장동 특검 때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